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시니어 AI/ML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남궁영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작년 리인벤트에서 소개되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AI/ML 기능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세션에서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 주로 다루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몇 가지를 묶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기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서 활용을 하시면 모델 생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을 하실 때 상당히 효율성을 높이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기능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환기 차원에서 이제 AI/ML이 이제 AWS에서 어떤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리인벤트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왔으며 그 중에서 이제 세이지메이커가 어느 정도의 이제 기능과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히 앞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신규 기능들, 그 다음에 모델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세이지메이커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다른 것들과는 또 연계가 돼서 구성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리인벤트에서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그리고 서비스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 이제 주로 설명드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 관련된 거는 ML 서비스, 플랫폼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주안점을 두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엔지니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개발자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모델링을 한다든지, 모델 관리를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배포 관리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 본연의 업무에 좀 집중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는 사실 2017년도 말에 처음 출시가 됐고 20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이 개선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개발자분들,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큰 효과를 혜택을 얻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으로는 사실 요즘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 기반으로 굉장히 좀 손쉽게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주안점을 둔다면 트레이닝 자체라든지 아니면 배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뒷단에서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이제 화면상에 보이는 노트북 화면 이런 걸로만 이제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시스템 리소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리소스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이제 알고리즘 자체도 상당 부분 이제 확장성을 같이 가져가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고난이 많이 수반이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작업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묶어서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굉장히 열심히 최적화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머신러닝 프로세스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어떤 학습 차원에서의 이제 머신러닝 프로세스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에 절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비즈니스에 대한 포뮬레이션과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데이터 수집 그리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그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그걸 바탕으로 한 모델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모델 최적화 그리고 그게 뒷단에서 이어지는 모델 배포 그리고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뒤에 쌓이면서 모델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와 리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신규 기능들, 뭐 어그멘티드 AI라든지 아니면은 모델 모니터링, 그다음에 매니지드 스팟 서비스 그리고 멀티노드 엔드포인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머신러닝 모델 프로세스 요 전체 흐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존 오그멘티드 AI라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WS 리인벤트에서 나온 기능 중에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오그멘티드 AI라는 겁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작업을 하던 거를 상당 부분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ML을 도입을 하게 된 건데 ML 도입 자체에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ML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빠른 이제 모델링이라든지 데이터 기반의 패턴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얻는다든지 이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리고 모델이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휴먼이 리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ML하고 휴먼이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고민 차원에서 나온 게 이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존 오그멘티드 AI라는 거는 이제 ML 예측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그 신뢰도를 보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차원으로 나온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우리 AWS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이거 2018년도 리인벤트에서 소개되었던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좀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 흐름이라든지 이 목적이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먼 리뷰가 중간중간 개입이 돼서 모델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사실 휴먼 리뷰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개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이제 워크포스라든지 어떤 옵션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미케니컬 털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에서도 이제 미케니컬 털크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활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보완을 했었던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미케니컬 털크를 통해서 사실 ML 모델이 가지고 있는 결과, 제공해주는 결과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하고 수정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요. 미케니컬 털크는 이제 퍼블릭 서비스라고 보신다면 이제 주요 이제 벤더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벤더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 보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팀인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끔 하는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L 모델 자체가 이제 결과를 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AI 서비스 내지는 사용자 모델 이런 것들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를 가지고 휴먼 리뷰를 태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 이제 중간에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신뢰도가 높아서 이거는 이제 굳이 휴먼 리뷰를 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배포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배포 단계에서 조금 더 휴먼 리뷰를 통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A2I, Augmented AI 요 프로세스를 타게끔 흐름을 만들면 되는 거죠. 요 휴먼 리뷰를 거쳐서 S3의 결과물을 저장을 하고 그게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바로 반영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거는 이제 워크플로우 리뷰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뭐 트리거를 시키실 것인지, 그 다음에 리뷰 수행을 누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검토는 이제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PI 콜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리인벤트에서 소개됐던 뭐 대표적인 이제 샘플로는 이제 레코그니션하고 텍스트랙트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요거 API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요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다른 AI 서비스하고도 이제 연계가 돼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텍스트랙트하고 그다음에 레코그니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려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텍스트랙트 AI 서비스에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것들은 예를 들면 크게 이런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서내에 오탈자를 탐지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풋을 저기다가 넣고 이제 텍스트랙트를 돌려서 이제 나온 결과를 이제 신뢰도,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지고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실제로 안 맞는 것 같으면 이제 휴먼 리뷰를 태우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예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결과가 이제 필기체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N자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계가 이제 이걸 인식을 할 때는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뭐 되게 희한한 이제 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나와서
요걸 갖다가 이제 휴먼 리뷰를 진행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올바른 식으로 이제 그 조정을 하고,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다음번에도 다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레코그니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스코어와 그 다음에 실제로 레이블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랜덤 샘플을 통해서 이미지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휴먼 리뷰를 태울 수 있게끔 트리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UI를 통해서 코그니션에서도 이제 이 오그멘티드 AI 기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텍스트랙트와 레코그니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현재는 이제 API가 제공이 되고 있지만 이제 많은 이제 AI 서비스들하고도 이제 계속 연동이 될 거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뭐 이 A2I라는 걸 쓸 수 있느냐, 사실상은 이제 커스텀 모델에 대해서도 다 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비용은 뭐 저희가 항상 뭐 클라우드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개념에 맞게 휴먼 리뷰가 필요한 객체에 대해서만 이제 비용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요 QR 코드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모델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뭐 이제는 이제 굉장히 저희가 이제 많은 행사에서도 그렇고 각종 이제 온라인 자료들, 세미나 이런 데서도 많이 설명을 드려서 많이 익숙해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배포를 하는 이런 쪽에 관련 최적화된 어떤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대규모의 이제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리소스, 그 다음에 확장성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알고리즘들, 그 다음에 웹 서비스 차원에서 봤을 때의 배포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세이지메이커가 상당히 중요한 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머신러닝 프로세스의 전체 흐름을 놓고 보셨을 때 이 세이지메이커 모델 모니터는 운영 배포 쪽에 관련된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자체는 이제 일단 만들어질 때는 뭐 GPU 리소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 특징이 있죠. 근데 그 일단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 모델이 사용자들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빨리빨리 리스판스를 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규모 사용자들이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프로덕션이 잘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포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죠. 계속 들어왔을 때 그게 기존의 모델이 다 커버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모델 성능이 또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모델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가지고 와서 A/B 테스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작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모델 모니터는요, 기존의 모델이 어느 정도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모델이 어느 정도 신뢰도랄까요? 그런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파악을 했을 때 빨리빨리 잘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능은 운영 환경에서 이제 ML 모델을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데이터는 수집이 될 거고요. 뒷단에서.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예측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베이스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허용치가 아마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막 들어오고 있을 때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이제 학습이 잘 된 모델이 있을 겁니다. 그 모델하고 비교를 해서 예측 결과들이 점점 어느 정도까지 이제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걸 그 클라우드 워치하고 연결시켜서 매트릭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세이지메이커가 모델을 뭐 새로 이제 리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후속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게끔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이런 식의 구성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가운데 중간 부분에 있는 박스 두 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 두 개입니다. 요걸 이제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에 이제 생성이 되고 배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리퀘스트에 대해서 프레딕션 결과를 계속 이제 사용자하고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끔 활성화를 시켜놔야 되는 거죠. 관련 코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캡처 컨피그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캡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샘플링에 대해서 퍼센티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디까지 할 건지 뭐 100이면 뭐 100%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요 수집을 한 거를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건지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보가 일단 들어간 상태에서 요 엔드 포인트를 생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없던 옵션이 이제 요 엔드포인트 디플로이를 할 때 이제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데이터 수집이 설정이 잘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 성능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베이스라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베이스라인 프로세싱 잡이 지금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잡을 실행을 하고 그 실행 결과가 예를 들면 이제 컨스트레인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통계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S3에 저장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그 디폴트 모델 모니터라는 코드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서제스트 베이스라인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이 베이스라인에 대한 스태티스틱스나 이제 컨스트레인트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게끔 기본 정보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베이스라인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스트레인트라든지 스태티스틱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 결과를 계속 이제 S3에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준비가 되면 실제로 우리가 예측 결과가 뒤에서 계속 쌓이겠죠. 그리고 베이스라인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준비가 됐죠. 그럼 두 개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잡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계속 모니터링 작업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트리거링이 일어난다든지 사실 우리가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알람을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련의 이제 후속 작업들이 이제 동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이제 매트릭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이를테면 이제 결과는 결과대로 계속 여기다가 이제 따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결과가 저장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뭔가 그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이제 그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기록이 났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뭐 리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룰을 그러니까 일종의 컨스트레인트를 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후처리 작업들이 이제 준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바이올레이션 타입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타입이 잘못됐습니다. 아니면은 뭐 컴플리트니스 그다음에 드리프트는 이제 어차피 성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성능 체크를 한다든지 미싱 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뭐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받고 그랬을 때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인 모델 이런 것들이 잘 매칭이 되느냐 아니면 뭐 새로 이제 뭐 데이터가 유입이 됐는데 그게 잘 안 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게끔 하는 뭐 그런 타입들이 여러 가지 이제 타입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모니터링까지 확인이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작업으로 우리가 그런 뭐 엔지니어라든지 실무자들이 이제 받게끔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리트레이닝 작업을 하겠다 아니면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뭔가 그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 리포트를 보고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 자체를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 트리거링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리트레이닝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통보를 받을 수 있게끔 흐름을 전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세이지메이커 쪽에서 이제 배포 쪽에서 사용되는, 그 다음에 트레이닝 쪽에서 비용 효율화, 그 다음에 운영 효율화 이런 쪽에서 이제 쓰일 수 있는 크게 좋은 두 가지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델을 관리를 할 때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 많은 비용이 들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모델을 만들 때까지만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리소스를 동원을 해서 되게 열심히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모델이 사용자에게 제공이 될 때는 그 웹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자가 리퀘스트를 날렸을 때 그거에 맞춰서 빨리빨리 계산을 하고 응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 뒤에 이제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대규모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양의 그 리퀘스트를 날렸을 때에도 서비스가 느려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배포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이겠죠.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는 모든 게 다 시간이 돈이고, 그리고 리소스를 쓰는 것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을 빼놓고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확장성을 고려를 해서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고 좋은 리소스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어떤 예산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리퀘스트가 특정 시간에만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이제 작업 자체는 높은 사양의 리소스를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액세스는 많지 않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형태의 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게 세이지메이커 멀티모델 엔드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념적으로 멀티모델 엔드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이런 용어에서도 이제 와닿으시겠지만, 엔드포인트를 기존에는 이제 엔드포인트 인스턴스 하나만 가지고 인퍼런스 인스턴스 하나에 대해서 엔드포인트 하나밖에 생성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멀티 모델이 같은 이제 서버 컨테이너 안에서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든 서비스다,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엔드포인트가 하나의 이제 서버에서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그게 이제 사용자한테는 이제 투명하게 그냥 마치 이제 기존의 그런 멀티모델 엔드포인트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제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고요. 그리고 여러 모델이 한꺼번에 이제 서비스가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뒷단에서 굉장히 메모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고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에 있는 엔드포인트들을 이제 저런 식으로 가운데처럼 이제 하나밖에 이제 모델이 들어가지 않았던 기존 버전에 비해서 여러 개를 같이 이제 놓고 쓸 수가 있게끔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3에 있는 모델 스토리지에서도 이제 불러와서 저 엔드포인트에다가 이제 여러 개를 같이 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에다가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요 엑스부스트 이제 모델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다만 뭐 몇 가지라도 모델을 여러 개를 하나의 이제 요 서버 안에다가 놓고 멀티 모델 엔드포인트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리소스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그리고 비용 최적화 측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트레이닝이겠죠. 네, 트레이닝 뭐 당연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적게 좀 들일 수 있을까? 모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모든 뭐 엔지니어들의 고민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제에서 항상 보는 그런 이제 모델 트레이닝 같은 거는 이제 뭐 한 뭐 몇 분, 뭐 아니면 뭐 10분, 뭐 이 정도면 이제 금방금방 끝나는 것들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쓰는 모델이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끝날지 감이 안 오는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크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제가 만나봤던 고객분들 중에는 뭐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걸린다는 분들도 있으셨고, 그분들의 목표는 리소스를 많이 이용을 해서 뭐 며칠 내로 이제 줄일 수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고객한테 많은 다양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비즈니스하고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써야 되는 트레이닝 작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접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온디맨드로 트레이닝 인스턴스를 다 만들어서 쓴다면 굉장히 예산 감당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이 매니지드 스팟 인스턴스 트레이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스팟 인스턴스는 뭐 EC2 시대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저희가 소개를 드려왔기 때문에 뭐 스팟 인스턴스 개념 자체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스팟 트레이닝을 잘 쓰시면 실제로 요 메시지에서도 나와 있듯이 비용을 최대로 90%까지 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서 비용 효율성, 모델 트레이닝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얻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요거 관련돼서 저희가 2019년도에 데브데이에서 했던 행사 중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싸고 빠르게 학습하는 방법 요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요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대 90%까지 절감이 된다라고 했고요. 실제 테스트를 해본 걸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65% 가까이 정도 이렇게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매니지드 스팟 트레이닝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전체적으로 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오그멘티드 AI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ML 모델링을 하고 ML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최근에 나온 리인벤트에서 소개되었던 좀 신규 기능들, 신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골라서 하나로 묶어서 좀 더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신 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하신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온라인 컨퍼런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른 세션들도 많이 들으시고 좋은 내용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